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증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내 종목이 뭐 아무런 소식도 없는데 왜 떨어지나, 왜 오르나 이걸 알고는 있어야겠죠. 자, 일단 협상이 결렬되면 글로벌 증시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하고요. 그리고 금이라든가 뭐 달러 등의 안전자산을 다시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이 됐기 때문에 종전이 결렬됐기 때문에 방산 쪽이나 뭐 아니면 해운 아니면 석유 뭐 요런 쪽에 수급이 몰리게 될 수 있고요. 호르무즈 봉쇄로 대체 에너지 쪽에 수급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종전이 나도 재건이나 뭐 이런 쪽에 수급이 몰릴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HLB 투자자분들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특히 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나든 말든 큰 상관이 없긴 한데 전쟁은 큰 돈을 소비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혜 테마가 명확하기 때문에 뭐 굳이 전염병 백신 등을 제외한 제약바이오 테마에 수급이 몰릴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일정이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면 수혜는 딱히 없고 수급 부분에서는 리스크는 다소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HLB는 이벤트 일정이 있죠. 가까운 4월에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7월, 9월에도 있습니다. 자, 오늘 HLB 이벤트 일정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못다 이룬 신약 개발의 꿈, HLB에서 완성하기 위해 합류했습니다. 자, 4월 9일에 통합 간담회에서 김태한 회장이 했던 말입니다. 자, 간담회에서 주주들의 관심은 당연하게도 7월 23일에 예정된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 병용요법의 FDA 승인 여부 여기에 쏠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태환 회장은 연초에 합류 이후 항서제약의 CMC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최근 2, 3개월 동안 항서제약과 엘레바 간의 모든 기록을 살펴봤고 중국 항서제약 플랜트를 직접 방문해서 실사 준비 현황을 둘러봤다. 그리고 CRL과 관련해서 항체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CRL은 흔히 발생하는 절차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수백 차례 직접 FDA CMC 실사를 대응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제도전에는 CMC 보완 작업에 철저히 대비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전직 FDA 실사 컨설턴트를 항서제약 공장에 초청해서 반복적인 모의 실사, 모의 실사를 진행하는 등 모든 보완 작업을 완료했고 시정, 예방 조치와 표준 작업 절차 등 문서와 설비 준비 역시 마친 상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10년 이상 수백 번의 FDA 실사를 대응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HLB와 엘레바 테라피틱스, 항서제약에 충분히 공유를 했고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결과를 주주들과 함께 지켜보고 싶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고 뭐 이런 언급의 리스크를 배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꽤 믿음이 가긴 하죠. 자, 그리고 항서제약도 과거부터 손 놓고 가만히 있던 건 아닙니다. FDA 실사 이후에 폼 483 지적을 받았을 때 감렐리주맙 생산 라인의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공정 제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고요. 장기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하라고 해서 6개월 이상의 데이터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유효성을 검증했고 FDA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모든 문구를 수정하고 데이터의 논리적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자, 저는 승인이 100%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23일 일정이 다가오면 기대감이 꽤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윗구간에 물린 매물이 많고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에 엑시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자, 그리고 HLB가 최근에 4월 7일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자, 규모를 보면요. 자, 250억. 자금 조달의 목적은 운영 자금으로 전액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전환가액이 현재 51,237원인데 이건 어차피 당시 주가에 맞게 전환가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전환 청구가 시작일이 2027년 4월 15일 만 1년 뒤기 때문에 지금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빌려준 주체, 돈을 빌려준 주체는 증권사네요. 한양증권 150억. 자, 얘네도 어떻게 보면 투자거든요. 전환사채가 원금은 당연히 확보가 되기는 하지만 이자율이 낮아서 막 그렇게 메리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년 뒤에 주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률이 주 목적이지 이자나 원금이 목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좀 투자 매력이 있어서 1년 뒤에 HLB가 투자 매력이 있어 보여서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얘는 리스크가 크진 않죠. 원금이랑 이자 받아먹으면서 FDA 승인 나고 주가 폭등하면 전환 청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그냥 자금을 조달했다. 250억의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자금으로 쓰인다. 그냥 이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일정의 순서를 봤을 때 가장 빠른 이벤트가 미국 암 연구 학회 AACR 여기서 발표할 카티 치료제입니다. 카티 치료제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이 AACR 미국 암 연구 학회는 단순한 학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 암 연구 흐름을 좌우하는 최상위급 행사입니다. 2차 전지로 치자면은 과거에 있었던 CES급인 거죠. 자, 네이버 검색창에 AACR만 쳐도 관련주나 뭐 일정이 뜰 정도로 큰 행사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HLB가 발표할 것은 HLB 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인 베리스모의 자, 치료 후보 물질인데요. 편의상 숫자만 부르겠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 대표인 윤종선 대표가 9일 통합 간담회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포스터 세션에서 전임상 데이터를 처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항체 데이터가 확보되는 대로 구체적인 적응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임상 1상이 진행 중인 110의 구체적인 임상 현황도 공개를 했었는데 미국 유펜병원을 포함해서 MD 앤더슨 등 세계 최고의 수준의 암센터에서 임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자, 기대할 만하겠죠. 자, 근데 AACR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자, HLB는 AACR에서 4개의 발표를 합니다. 카티 치료제 부문에서는 110, 310, 410 이렇게 3가지를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표적 항암제 분야에서는 리라프그라티닙을 발표합니다. 자, 여기서 특히 110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AACR은 발표의 중요도가 있습니다. 등급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가장 낮은 중요도로 판단되는 일반 포스터가 있습니다. 포스터 발표. 자, HLB의 요 310 그리고 410 리라프그라티닙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등급은 포스터 토론입니다. 포스터를 발표하면서 질의응답까지 하는 포스터 토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발표가 구두 발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윗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최상위 등급인 행사의 이벤트급 발표로 플래너리 발표가 있습니다. 구두 발표 플래너리. 이거는 극소수만 선정이 되고요. 이번 학회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 플래너리 발표에 베리스모의 110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일단 특별하냐면요. 일단 고형암 카티라는 점 때문입니다. 고형암. 고형암이라는 것은 이제 형체가 있는 암이죠. 혈액암이나 뭐 림프종 이런 게 아니라 카티 치료제는 내 면역 세포를 개조해서 암을 직접 죽이게 만드는 치료인데 고형암에서 카티가 통한다면 암 치료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플래너리에 선정된 이유는 이게 만약에 실제로 된다. 요게 만약에 유효성이 있다라면
암 치료 판도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불가능했던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순간이기 때문이고요. 그 주역이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즉 HLB라는 거죠.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면 빅파마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기술 이전이나 인수합병의 가능성이 생기겠죠. 자, 참고로 AACR에서 플래너리 발표, 최상위 등급인 플래너리 발표에서 대성공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 1위 항암제 머크의 키트루다입니다. 키트루다는 면역 항암의 혁명이었다면 카티 치료제 자체는 혈액암 혁명이었고 HLB는 고형암 카티 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형암은 덩어리가 있는 암입니다.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이죠. 종양이 생기는 암이라는 거고요.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뇌종양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고형암 카티 치료제가 성공하면 뭐 기술 이전이고 나발이고 일단 세계 제약 바이오가 들썩이고 전 세계 언론사에서 메인 시간에 방송될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성공한다면. 자, 물론 리스크도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성공 확률이 좀 낮습니다. 성공 확률은 업계에서 1에서 5% 정도로 보는 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일상 수준이고 어차피 기대감이라는 것은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플래너리 구두 세션 발표라는 재료 자체는 굵직하다. 고형암 카티 치료제라는 재료 자체는 굵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ACR 일정은요. 미국 현지 시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며칠 남지 않았죠. 자, 그래서 HLB가 일정 직전부터 기대감 반영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을 이용해서 윗자리 매물을 소화해 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현지 시간 17일이면 우리나라 날짜로 18일 토요일 정도 되기 때문에 다음 기대감이 반영되려면 다음 주 평일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도 아래 구간에서 천천히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기대감이 슬슬 반영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추세가 바뀌고 있는 듯한 모습.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 평선 1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가 21선에도 탑승을 하고 현재는 5일선 위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추세가 점점 단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AACR 이벤트 일정 기간이 오래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일로 5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급등시키고 윗골이 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급등을 시킬 때는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터치하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런 형태로 그래야 여자리의 매물을 소화하는 거니까 지금 이 자리들의 매물은 이미 소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매물 뒤로 봐도 여기에도 매물이 많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일정 하나하나를 이용해서 이런 자리에 매물들, 쌓여있는 매물들 이런 거 소화하고 저점을 계속 올리는 그런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언제까지? 7월까지.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저점 올리면서 올라가고 7월에 기대감 터트리겠죠. 자, 그리고 이 자리는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지만 여기도 매물이 많고 과거에는 폭락을 지지해주던 자리였습니다. 폭락을 막은 자리라는 것은 여기서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 많은 물량의 평단과 가까운 자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으면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고요. 위에 있으면 지지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수의 투자자들의 투심 기준이 되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AACR 기대감이 반영될 때 어느 자리가 AACR 기대감 맥시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결국 돌파하지 못하는지 어느 자리까지 도달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매물을 소화하는 흔적을 잡아내면 어떻습니까? 강력한 저항의 자리인데 벽을 허물어 놓은 거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추세가 위로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할 타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의미가 큰 자리를 돌파를 하고 나면 AACR 기대감이 끝나고 나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7월까지 뭐가 없으니까 7월 23일까지. 자, 그때 과거 저항이 강력했던 자리의 지지가 여기 돌파했을 때 여기 지지가 지켜지는지 그 지지에는 거래가 동반되어 있는지를 보면 명확하게 얼마에 팔아야 된다. 이건 알 수 없어도 흐름, 추세 자체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대응이고요. 이거는. 자, 중장기적으로는 간암 치료제 기대감이 반영될 때 이 결과를 보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암 치료제 기대감이 반영될 때 분할로라도 쪼개서라도 한번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면요. 뭐 실패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투자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간암 치료제 때문에. 리라프그라티닙 때문에 HLB에 투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물론 간암 치료제가 성공하면 9월에 있을 리라프그라티닙까지 수급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성공을 예단하고 무대응으로 있으신다면 이미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카지노 가셔서 게임하고 계신 거죠. 과거 두 번의 시야를 때도 성공률 높아 보였습니다. 사측에서도 자신감을 내보였었고요.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성공 가능성을 더 높게 칩니다. 근데 100% 성공의 근거 없이 그걸 예단하고 투자한다면 도박이라는 거죠. 7월에 가남 제로까지만 보고 엑시트할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수급이라는 것이 빠져나가면 기업 성패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가는 급락할 수 있죠.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잠시간의 폭등 후에 조정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9월에 리라프그라틴 입체로 받아서 다시 기대감이 반영되는 순서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분할로라도 일부라도 내 주머니에 수익을 챙겨놓고 남은 물량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860-6289. 자, 여기로 뭐 편하게 숫자 7번 문자 메시지로 남기시면 소통방 링크 보내드려서 HLB 트레이딩 관점에서 의미가 큰 자리와 수급이 몰려있는 자리, 그리고 당장 다음 주 있을 AACR 요 기대감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와 흔적들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과 계열사들의 이벤트 일정에 따라서 기대감이 어느 시점에 반영이 되는지 정보들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요. 자, 공시에서 리스크가 되는 부분도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기회장에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AI 산업의 발전으로 시작된 반도체 섹터 또는 로봇 관련 섹터, 뭐 전력이나 원전 등등 무섭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이때였구나 싶은 자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종목은 에코프로인데요. 여기 화살표가 하나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급등이 나오려면 대량의 거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동반되려면 어떤 뉴스, 소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래가 동반된다는 것은 호재를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종목마다 시총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대금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은 맞지가 않습니다. 동전주의 거래대금 1000억과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1000억은 의미가 크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해당 종목의 전일 동시간대 대비 거래량 비율로 의미가 있는 거래량을 잡아내는 거죠. 해당 종목의 평균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조건 검색 수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트로 말하는 뉴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몰리는 데는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몰린 이유를 찾고 그 이유가 터무니없지 않다. 현재 세계 산업 트렌드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면 투자 매력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점검을 하게 되면 종목 선정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소통방에서는 무슨 이유로 주가가 상승했는지도 함께 언급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검색식을 통해서 검색된 급등주들을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상승했고 그 기업이 비전이 있는지, 관련 업황은 어떤지, 세계 정세와 연관해서 어떤 변수와 리스크가 있는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같은 기회의 장에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발생하는 문제가 매수는 잘했는데 매도를 언제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욕심에 매도하지 못하고 내리면 손해보기 싫어서 매도하지 못합니다.
급등주를 찾긴 찾았는데 매도하지 못해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물론 매도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나 포인트도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쪼개서 매도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의미가 큰 자리별로 매도 타점을 언급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검색식을 통해서 어떤 급등주가 포착이 되는지 짧게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에코프로는 25년 10월 16일 당시 종가 78,800원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현주가 147,4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 차례가 잡혔었죠. 3만원대, 그리고 7만원대, 현주가 168,4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 자, 여기도 상승의 초입을 잡아내는 검색식답게 이렇게 여기 신호가 잡혔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여기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아까 봤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삼성전기, 흥하해운. 이렇게 매수할 종목을 찾음과 동시에 주도 주체가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한 급등의 출발을 잡아내는 신호를 통해서 매수할 타이밍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근거를 통해서 매도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종목을 찾으신다면 검색식에서 포착되는 종목이 돼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테마 내에서 매수하신다면 승률이 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등주 공유 또는 검색식 수식 공유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860-6289 여기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검색식 수식 적용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PPT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식 핵심 조건을 좀 가려놨는데요. 원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전 요구는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등주의 초입을 잡아내는 검색식 소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검색식을 토대로 초입을 잡아내고 그 중에서도 현재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는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검색식이고 뭐고 잘 못한다, 모르겠다, 귀찮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2월 19일에 삼성전기 추천드렸습니다. 추천 매수가로는 35만원을 추천드렸고요. 자, 반도체 유리기판 선두주자인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고 메가 트렌드인 AI 산업의 필수 소재이자 게임 체인저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수익률을 잠깐 보자면 자, 2월 19일이었죠. 이날입니다. 자, 이날의 종가 35만 4천원, 5만 4천원. 현주가는 56만 2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사실 검색식으로 보면은 15만원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광통신과 광전자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건 4월 7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로 AI 산업의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주로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수익률 짧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월 7일이면 이날이죠. 자, 뭐 그렇게 거래일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 30%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광전자. 자, 이 종목은 거래 정지입니다. 연속된 상승으로 인한 거래 정지고요. 수급이 계속 쌓이고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정지가 풀리면 또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주의 출발을 잡아내는 검색식과 검색식을 토대로 급등주를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9860-6289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소통방 입장이나 검색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